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어저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또 새로운 내용을 포함을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벌써 용산의 개발은 지금 뭐 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전자상가 개발도 확정이 됐고, 만초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철도 지하 특별법 통과라든지 정말 굵직굵직한 게 용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속속들이 발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용산 개발들이 자꾸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속도가 나면 날수록 여러분들이 용산에 투자하는 게 쉬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용산 진입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게 되고 가격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 개발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내용을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개발은 이미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서 제출됐고, 철도 지하와 특별법 통과됐고, 또 전자상가 개발 확정됐고, 또 만초천 복원까지도 올 초에 전부 다 발표가 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가 이번 2월 5일날 새롭게 나오게 됐어요. 이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것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요. 이런 이제 100층 넘는 랜드마크 건물은 이미 뭐 용적률 1700%를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영상이나 라이브 세미나 통해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강까지 이어지는 여기 한강철로예요. 한강철길인데 그 위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데크 위에 공원을 개발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새롭게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기를 전부 하나의 이 보행길로 연결을 하는 스카이 트레일이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브릿지, 다리가 들어간 걸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복합존에 있는 건물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45층 높이에 모두 연결해서 1.1km 구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삥 둘러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한번 올라오게 되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니게 되고, 이 사이 안에는 전부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 카페,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완전히 이 지역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쪽으로 이제 정원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게 되냐 하면, 처음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됐을 때는 전부 이 녹지, 공원길을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고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물길을 따라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초천 복원 개발이 올 초에 이게 개발이 확정된 이유를 봤더니, 이게 전자상가만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물길을 이제는 국제업무지구로 연결을 해서 여기 캐널파크를 만드는 곳과 연결하고 여기 실개천하고도 연결을 해서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안에 있는 건물들과 건물들을 모두 이 물길 따라서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서 한강까지도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전자상가 관통하죠. 용산 공원을 가죠. 이것 따라서 서울역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지류를 따라서 넘어가면 여기는 경의선 숲길, 연트로파크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용산에 있는 모든 핫플레이스를 이 천을 따라서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철길 지하와 이제 같이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개발이 끝날 때까지 복원을 해서 이 위를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철길 같은 경우에는 철길 밑을 파고 철길 터널을 만들고 거기에 철로를 놓고 기차를 다니게 한 다음에 그 위쪽을 이제 다시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초천 복원을 하는 게 빠를까요? 철길 지하하는 게 빠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만천 지하를 통한 만천 복원 사업 자체가 철길 지하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지금 빨리 개발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가 철길 지하로 갈 것이냐 만초천으로 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내년에는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제 필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땅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큰 한 덩어리는 너무 크니까 이대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필지를 나눠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뭐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라고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현대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 땅 한 평에 평당 4억 4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얘가 4억 4천이 되면서 그 주변의 일대 땅값들이 다 주변 일제히 다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A1 블럭이 먼저 이제 분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 기업이 평당 4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2 블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4억의 낙찰을 받았으면 A2 블럭의 낙찰 가격은 얘보다 낮을까요? 얘보다 높을까요? 그렇죠. 이 같은 국제업무지구 존에 들어가 있는 이 땅 A1, 2, 3, 4 얘네들 같은 경우에 더 비싼 값에 낙찰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4억 이상의 가치로 낙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땅값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 2등 하는 기업이 여기를 받았어요. 또 A2 블록은 여기 뭐 L 기업이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다는 소리는 이 기업들이, 본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이런 대기업들이 대거 밀집을 하게 된다면 이 주변 지역일 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년에 이게 필지 공급을 하게 되는 이 이슈가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필지 공급 이후에 이 용산이란 지역에 내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내가 기회를 잡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막 나오게 되고 빨리 진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시고 막 흥분되고 이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침착하셔야 돼요. 용산이란 지역 안에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 서쪽에 있는 이 한 지역의 개발일 뿐입니다. 용산의 개발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용산 공원개발, 캠프킴,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 지역을 아우르게 되는 재개발, 전자상가, 이거 보세요. 뒤쪽으로는 전자상가 개발이 있고 현대차, 여기 모아타운, 원효로 3가 개발, 여기 도심공공 복합사업, 원효로가 역세권 개발, 서부 이천동 개발. 야,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고 세더라도 정말 수도 없습니다. 이 주변에 이 많은 개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거냐, 이 기준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이 나는 한 번 하고 끝날 것이야. 물론 한 번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인생 고치는 투자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 투자는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이란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흐름, 파도를 잘 타게 되면 가장 먼저 개발하는 지역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고 유동성이 몰리면 당연히 여기서 가치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개발될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서 들어가서 걔네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나 투자 수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다음 지역에 또 개발이 빨리 또 진행이 되는 지역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서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짝만 빠르게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용산 안에서는 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보다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지를 분할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는 기업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고, 여기에 따른 개발 계획을 갖고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개별 기업들이 이미 10년 전, 5년 전, 1년 전, 2년 전부터 소유권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SYS 홀딩스가 이미 갖고 있고요. 이제 뭐 나진상가는 나진산업,
이 12동, 13동은 서부 T&D, 14동은 현대가 땅을 갖고 있고 농협이 갖고 있고 이런 민간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 계획들만 본인들이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확정만 받게 된다면 여기는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의 드래곤시티라는 게 2017년도에 이미 터미널 상가를 부시고 이 자리에는 서부 T&D라는 회사가 드래곤시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세운 게 낮은 12동, 13동을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이 조감도가 나왔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SYS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미 전자랜드에 대한 개발 구상을 해놓고 있고 이미 이 전자랜드는 부천으로 이전 계획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앞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한강 뷰가 나오는 이런 여기는 이제 아파트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길을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들어가는 길까지 이미 다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산에 있는 어떤 지역 하나하나들 요소들마다 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산 전체에 있는 가장 굵직한 개발 계획인 용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캠프킴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 공원 개발,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전자상가 개발, 요 라인을 모두 다 이어줄 수 있는 이 라인이 경부선 지하하고 만초천 복원입니다. 근데 이 철길 지하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걸릴 것 같고 빨리 진행되는 게 현재 복개가 된 도로 밑으로 지금 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 천을 복원시키는 사업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확정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을 때 이 천변 주변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시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변을 따라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안에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하고 같이 천변이 따라 맞물려서 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용산의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만초천 주변 지역의 재개발 구역까지 들어간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폭발할 지역인 거고 특히 이 사업 지역 중에 개발이 빠른 지역들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용산에서는 가장 처음 스타트로 좋은 기회를 잡으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 투자의 파도를 타고서 여러분들을 승승장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 하루만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금 몇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 이 포인트 되는 지역은 어딘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빨리 연락하셔갖고요. 세미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 못 가겠다 한다면 다음 주 금토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오늘 이제 2월 5일날 발표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 포인트 되는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저희가 우리 꼰대들이 라이브를 해드릴 테니까 라이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